올림픽 특수로 차기 총리를 노렸던 스가가 콘크리트 지지율이라 불리는 30% 지지율을 뚫고 26%의 초라한 성적을 내며 사실상 차기 총리 자리에서 물러날 거라는 압도적인 여론과 함께 요미우리 신문이 전국 여론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스가 총리가 얼마나 계속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바로 교체해달라가 18%, 올해 9월 임기까지가 48%라는 당연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어 다음 총리에 어울리는 총리 후보에 대한 조사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19%, 고노타로 행정장관이 18%, 다음으로 일명 펀쿨색좌로 불리는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부 장관이 17%로 각각 1%의 차이를 보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스가 총리는 3%에 불과했습니다. 이대로 자민당의 끝을 알리는가 생각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차기 총리 후보 1위부터 3위가 모두 자민당 의원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위대한 민도에 소름이 끼쳐 때 아닌 파카를 꺼내 입어야만 했는데요. 올림픽 기간에 열린 여론조사에서는 한때 스가의 내각 지지율은 27%, 야당 지지율은 41%로 자민당에 대한 66년간의 맹목적인 지지가 막을 내리고 이번에는 정말 일본의 정권이 교체되나 싶었지만 일본은 이번에도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차기 총리 후보로 올라온 이시바 시게루, 고노타로, 고이즈미 신지로 모두 유명한 일본의 대표 정치인이기에 이들 후보의 정치색과 행보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이시바 시게루. 이 사람은 게이오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1986년 29세의 최연소 나이로 중의원 선거에서 당선이 된 이후 한 번도 낙선한 적이 없고 탄탄한 지지층을 보유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가장 친한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밀리터리 오타쿠로도 유명하며 건프라를 즐기는 그를 보면 잠시 동심의 세계로 빠지게 됩니다. 이 또한 고도의 심리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또한 자민당 내에서 아베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동심을 자극하는 이 양반은 김일성 사망 시 북한에 조문을 한 바 있으며 자민당 내에서 태평양 전쟁은 명백한 침략 전쟁이다 라고 인정한 바가 있으며 단 한 번도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한 적이 없어 더욱 아껴주고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합니다. 또한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특한 말을 서슴지 않고 말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위대를 국군화하려고 하며 죽어도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떼쓰는 모습을 보면 저의 태평양 같은 넓은 아량과 동정심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 고노타로. 한국의 추미애, 오세훈과 친구라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이기도 한 이 사람은 41대 중의원 선거부터 현재 48대까지 한 번의 낙선 없이 지금까지 중의원으로 역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일본에서 2년간의 대학 시절을 보낸 후 중퇴하고 미국으로 넘어가 조지타운 대학교를 졸업하여 뽕글리시밖에 모르는 자민당 내에서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이며 온화하고 마치 부처의 후광이 느껴지기도 하는 관상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한국에서 좋지 않습니다. 그냥 좋지 않은 게 아니고 졸라게 안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얼굴만 평가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고노 요헤이는 고노다마를 통해 일본에서 최초로 한국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를 한 대표적인 친한파 인물이었으며 고노다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임기 초기에는 대표적인 친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한일 간 비자 면제 협정을 추진하여 비자 없이 일본을 여행할 수 있게 만들었고 코판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반기를 들기도 했으며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 보인 문재인 정부의 외교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 외무상으로서 2004년 이후 14년 만에 한국의 현충원을 참배하였으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강제징용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등 많은 친한 행보를 보여줬지만 해골에 담긴 물을 마신 원효 대사를 연상케 하는 관상의 고노가 돌연 바뀌게 됩니다. 외교적인 자리에서 상대의 말을 끊고 무례하다라고 면박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라며 일개 자민당 꼬부랭이 주재의 한 국가의 수상을 모욕하는 무례를 범했으며 자신의 집무실에 한국군 부대 부호를 표기해 놓은 단대호 지도를 보란듯이 언론에 노출하였고 타국으로부터 공격이 예상되는 경우 선제 공격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선제 공격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새끼 또라이가 아니냐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베가 차기 총리로 자신을 지목하자 순간 IQ 200을 넘는 판단력을 보여주며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그냥 봐도 제일 만만한 스가에게 아베가 그동안 써질러 놓은 우물처리반 자리를 추천하는 명석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3번 펀쿨색자. 그냥 이 사람 얼굴만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만 많은 분이 보는 영상이기에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인간의 언어를 거부하며 초월적인 화법을 구사하여 인터넷 짤에서 빠질 수 없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정치 성향은 아버지인 고이즈미 주니치로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어 일본 내에서도 깨끗한 정치인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한국에선 그냥 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름 정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입니다. 일본에서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를 취득한 후 미국의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으로 지내다 일본으로 넘어와 정치계에 입문했습니다. 시험이라고는 한 번도 치르지 않고 대학 졸업장을 따는 누구랑은 상당히 비교되는 인물입니다. 또한 준수한 외모로 자민당에선 이를 유세마다 불러 면상 마담을 시켜 일본 정계에서는 호갱용 팬더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나름 자신만의 정치적 신념을 갖고 있지만 일본의 정치인들은 야쿠자 놀이와 파전을 너무나 좋아해서 호소다파, 아소파, 기시다파 그냥 세계 모든 종자의 파를 가져다 놓고 막걸리에 파전을 마시는 것을 좋아하지만 신지로는 어떠한 파를 못 먹는 초딩 입맛이기에 이들의 파전놀이에 낄 수 없었으며 코빤스의 재신임을 반대하였고 한때 차기 총리 지지도 조사에서 16%의 지지를 받으며 코빤스를 당당히 제치고 29%라는 놀라운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파를 먹지 못하는 초딩 입맛 때문에 홀로 싸워야 했으며 결국 그는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의 호소다파에 밀려 고배를 마셔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그에 대해 자기가 누군지 또 자기가 처해 있는 입지가 어떤지를 잘 알고 있으며 위기 대처에 능하고 이빨을 숨기고 있다고 평했을 정도로 그는 우리가 알고 있던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의 지지도에선 후보 반열에도 끼지 못하고 있지만 코빤스가 다시 고개를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가 지금까지 독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사쿠라이 요시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정치적 위험에 처할 때마다 그의 손을 잡아준 이들은 넥 우익과 극우 세력이었으며 사쿠라이 요시코는 그러한 극우 세력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자 한국 국정원의 지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극우 세력의 정점에 서 있는 그녀 또한 일본인들을 다루는 법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극우 세력을 이용해 선동한다면 코빤스로 일본을 대동단결시킨 아베가 재등판하는 드라마가 연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레알TV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사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